하쌤입니다. 이번에는 자료해석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LCS 준비하면서 자료해석 문제 풀이 많이 하고 있죠. 오늘 LCS를 검색했더니 이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봤더니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해석하는 문제 유형,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표를 그래프로 옮겼을 때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였지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왜 출제할까?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아주 유명하죠. 이 책이 제1장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통계 리트러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리트러시는 읽기 그리고 쓰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통계 리트러시일까?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죠. 엄청나게 많은 통계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통계 조사 자료를 분석할 줄 아니, 그리고 이 복잡한 통계 데이터를 단 하나의 페이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 리트러시 관점에서 자료 해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자료 해석 문제 지문 그 구성을 보면 대개 통계표 또는 그래프죠. 물론 텍스트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표를 읽을 줄 아니,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먼저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통계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은 통계로 얻은 정보를 간략하고 질서 있게 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통계표를 활용하면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찰, 비교, 해석에 여러분들이 필히 꽂혀야 합니다. 관찰의 뜻은 눈으로 살펴보다죠. 비교는 서로 견주어 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통계표 서로 비교하면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왜 클까? 이게 더 적죠. 왜 적을까?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왜 라고 하는 그 이유 또는 그 결과,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자, 통계표는 숫자 데이터로 가득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수준은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자, 출제해서 밝힌 수리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내가 확대를 했죠.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 불가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누구나 알듯이 이 값을 찾는 데는 계산기가 필요 없죠. 이 정도만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죽으라 계산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자, 자료에서 문제 선택지 진술 그 특징만 비교할 줄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문제 선택지는 그 숫자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는데 계산형 진술의 특징을 먼저 알면 되는 거죠.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눴을 때 어느 게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석형이 더 쉽죠. 그러면 해석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해석형 진술 가운데 그 진술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긴 것, 짧은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짧은 게 더 쉽습니다. 계산형 진술도 마찬가지죠.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우선순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처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죠. 자, 보기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앞에서 있겠듯이 계산형 진수를 빨리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이것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할 정도입니다. 10% 이상이죠. 그러면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25 빼기 7 이 정도라는 거죠. 자, 순수 계산형 진술 기억은 뒤로 제쳐두고 가장 짧은 리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 이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019년 2017년 자, 비유형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3이죠. 여기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1 여기 8 정도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되죠. 여기는 4로 잡았을 때 10이죠. 여기 6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만 더해도 마이너스를 상쇄하고도 남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뭐죠? 증가죠. 그러면 자, 리얼이 들어간 것은 다 버리고 기억은 제쳐두고 보면은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 해석 그 목적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는 앞의 통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2017년 총계 대비 비유형 비중이죠. 결국은 여기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식에 따라서 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나눗셈이죠. 곱셈과 나눗셈 가운데 어느 게 쉬울까? 당연히 곱셈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 30%를 여기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자, 곱하면 6입니다. 그래서 뭐죠? 30% 미만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30% 초과이기 때문에 캐나다 틀렸죠.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 겸 해서 대조해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그 지식 가운데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 책에 다 정리해 놨죠. 그러면 이 책 2장까지 보고 나서 산업 현장을 보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